마포인 대표기자 김장현입니다. 마포인이 만난 사람 오늘 초대 손님은 SNS에서 포럼 마포 사람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명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간 상당히 바쁘셨나 봐요. 얼굴 뵙기가 상당히 힘드신데.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마포 구민과 마포인 시청자들분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네네. 마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년 전에 2011년도에 그때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치렀던 정명수입니다. 그때 당시 정치 신인한테 비록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관심 주시고 많은 지지해 주신 마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께서는 포럼 마포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 성격과 그리고 활동 내용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 마포 사람들은 제가 이 마포에서 태어나고 마포에서 자라고 저희 아이들도 다 마포에서 컸는데요. 네. 이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임이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 당대표님 되시고 나서 당직을 받았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서 네. 지금 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포인과 마포 사람 하면은 좀 비슷한 뉘앙스 아닙니까? 네, 저희 거 좀 베끼신 것 같은데. 정포럼 대표께서는 또 신인 정치인으로 첫 도전해서 본선보다 어려운 당내 경선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네. 3년 전에. 그 3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선거 우리 경선 3년 전에 떨어지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그 중앙당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IT 사업도 계속 진행하면서 우선 제가 경선 떨어지자마자 그때 당시 5월 달인데요. 네. 5월 달에 문재인 선거 캠프를 아주 초창기 때 같이 결합을 해서 네. 7개월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당시는 상황실 팀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본선거 때는 부대변인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요. 네, 안타깝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당에 제가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예. 2년간 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 육사지방선거 때는 박원순 시장님 부대변인으로 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시켰고요. 최근에 전당대회를 끝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 홍보 특위의 기획단장을 네. 맡아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간 3년이 본인 선거 운동은 아니더라도 계속 선거에 관여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3년 전에 나올 때는 이제 정치 신인이었고 예. 그때는 이제 IT 사업가로 아니면 시민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많은 주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반값 등록금 학부모 대표로 그때 활동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정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프리미엄은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제가 정치를 시작한 마음은 네. 조금이나마 이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네. 일조를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중앙당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과 선거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라면 또 재도전 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표하는 지역구 그리고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현안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마포에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포구의 올해 초에 네. 제가 9개 동의 동장님과 그다음 구청장님 만나 뵙고 마포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해봤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포 구민들이 바라는 게 교육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마포가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 여건도 많이 좋습니다. 물론 치안 뭐 이런 부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나 녹지나 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족함은 없는데 단지 하나 마포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교육 여건인데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좋은 대학교를 몇 명을 보내냐 이런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걱정 없이 기르는 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마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마포구민들 아시다시피 홍대암 문화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네. 외국 젊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올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홍대 앞이라고 얘기까지 네.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마포구민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소비 문화만 너무 좀 발전되고 네. 젊은이들의 건전한 창작 문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사실은 중요한데 교육을 위해서 마포에서는 많이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나온 얘기가 마포 중앙도서관 관련된 컨텐츠가 제대로 들어가야 사실 운영비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금 몇백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440석이 넘는 또 강당을 또 하나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당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개 정도가 나온다고 예견이 되고 또 초등학생들이 보통 한 학년이 200명이 안 넘어서요. 그렇다면은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게 중복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정 대표님 견해는? 뭐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 마포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성산동에 있는 예. 마포구의 구청사 예. 그 마포 중앙도서관 건립의 건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물론 심의 단계를 한두 과정을 더 겪어오면 네.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시설물이나 네.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시설물과 공간 안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컨텐츠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마포구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개별 학교들에서 방과 후 학교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할 때는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좀 마포에서 처음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우수히 잘하는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마포구에서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들이 마포구에 입점을 안 합니다. 전국에 20몇 곳이 있는데요. 예, 예. 마포구가 교육 여건이 나쁘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강사님들도 한번 초빙해 오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성적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대목이죠. 다양한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육을 개별 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맞춤형 지원센터를 앞으로 있을 마포중앙도서관이나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TV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즐기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이제 도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또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또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제시할 걸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할게요. 마포구의 현안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시설물보다는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을 다해서 한번 설계도 하고 진행도 좀 할 의사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홍대암 문화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창작자들이 좀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창작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홍대 앞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예. 사실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 당인리에 있는 서울화력발전소가 2017년도에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지상에는 넓은 부지가 있고요. 물론 공원으로 제공이 되겠지만 또한 시설물도 주민 편익시설로 제공이 되는데 네. 이 편익시설과 지상의 공간을 일부 활용한다면 젊은 창작자들의 문화의 거리,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포의 현안들 중에 그 DMC도 많이 발전해 있는데 네. 좀 문화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는 마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게 바로 또 관광객들을 이 자연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의 또 하나죠. 관광객은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한다. 이거는 이 개발도상국의 컨셉이고요. 네. 우리가 선진국형 컨셉으로 가려면 문화와 교육이 있는 우리의 것을 만들 때 진정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하나
다음으로 넘어갈 게 실제 행사장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시지만 본인의 속내 깊은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회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인 정치인으로 이 매체를 통해서 정치적 소신 그리고 국가적 비전, 정치 철학을 있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마포 구민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이나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치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걸 또 결정하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고 국민들 마음속에 많이 걱정들이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즘에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유행이 있는 유행어가요. 우리 박근혜 정부의 공약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데 요즘에 20대 젊은 친구들이 증세하고 점을 딱 찍고 없는 복지 이 글자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하되 복지는 없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젊은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인데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계속 세금이 오르고 간접세가 오르고 예, 있잖아요. 예, 예. 담배세를 비롯해서 이 문제가 된 게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고도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한 국가가 성장 시기에는 재정이나 세금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국가 내수 경제의 동력은 성장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 부채와 카드 부채로 이 가계의 부채로 또 내수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목까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가계의 부채로 국가를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재정의 문제나 조세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조세 문제는 조세정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문제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이 소득세 문제를 안 건들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자꾸 피해가다 보니까 사실 간접세를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저성장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완착시키기 위해서는 네, 예. 반드시 조세정의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경제의 성장의 동력이나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동력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남북 문제에 대한 활성화, 네. 남북의 경제 협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네. 저는 경험도 있고 그 문제를 반드시 돌파할 때만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성장의 방향과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과 그다음에 조세 정의를 비롯한 저소득 성장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 노력에 대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전에 청년 복지 말씀을 해서 거기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죠? 네, 그래서 어렵죠. 선진국인 독일이 사례에서 비춰보면은 청년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복지와 노인 복지 이 두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정 대표 견해는 어떠신지?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저출산율의 초고령화 사회가 네. 전 세계 대세입니다. 네. 저희 나라도 그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청년에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납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에 대한 투자는 한 사회가 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저출산율 사회가 되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국가가 좀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군 복무 대체로 코리카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해외 청년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군 복무 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한 저는 10만 명까지도 외국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진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이 시베리아나 동북삼성이나 몽골 지방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요. 네. 그쪽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또 우리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영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청년들이 그 나라 언어를 또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럼 우리 기업이 그 지역을 진출할 때 교두보가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투자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의 눈을 돌려서 좀 과감한 투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언어의 소통이 되다 보면은 우리 언어를, 즉 언어는 문화 아닙니까? 그거를 수출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예, 예. 제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25%였는데요. 예. 지금 8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반값 등록금 학부모 대표 활동할 때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굳이 대학을 가고 싶진 않다. 자기는 높은 월급을 바라지도 않는다.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 자기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왜 대학을 갔냐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나마도 안 가면 다 대학을 가는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도 안 가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서 갔답니다. 갔는데 어떻게 돼요? 높은 등록금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어려운 짐을 줘서 미안하고 이 안타까운 청년들을 보면 저는 뭐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4대강 문제나 예, 예. 자원외교나 예. 뭐 국방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 예. 많은 잘못이 있지만 저는 마이스터교의 정책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더 투자를 더 하고 예. 그리고 전문대를 더욱더 투자를 하는 방식. 그래서 빨리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도와주는 이런 문제는 뭐 여야 당과 관계없이 저희가 좀 저희 쪽에서도 집권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요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우리 기업들이 이 인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4년 동안 이 얘기고. 헛교육을 하는 것보다 네, 예. 저는 2년 동안 내실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국민연금 말씀이 나와서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실제 대기업이라는 거 우리 뭐 30대 기업 정도를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30대 기업들이 GDP 85%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의 15%밖에 못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국민연금이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조금은 중소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 나라는 유동성 자금이 아직 꽤 많이 있는 나라고요. 네. 특히 이제 공적 펀드라고 하죠. 공적 네. 펀드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아직 건재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어디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당연히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대기업에 이 자금을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지원이나 저는 특히 남북 경협을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앞으로 이 자금들이 좀 활용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울분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 네. 국민연금으로 투자받은 돈이 해외에 가서 투자만 되거든요.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가 돼야 이게 이제 되는데 너무 이제 안정적 수익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자원적으로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그거는 안정적이지 막아야죠. 못한 네. 부분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제가 두어 가지를 더 여쭤봐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끝으로 마무리 인사 함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포에서 학교 다니고 지금 큰아이는 해병대 제대해서 다시 4학년을 복학을 했고요. 작은 애도 뭐 남자아이들만 둘이어서 다시 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면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마포에서 자랐고요. 저는 마포가 반드시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비전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말만 하고 올바른 정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뵐 때 여러분들 많이 반겨해 주시고요. 지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포인이 만난 사람 초대 손님 정명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